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습관. 첫 번째, 항상 생각을 맑게, 밝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게 몸에 배이다 보면 상당히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리고 저 또한 이게 조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모임이 있고 우리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 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함께 한다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늘면 늘수록 그 기쁨이 배가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편으로 어, 다른 분은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작아? 이렇게 해서 행사가 되겠어? 아, 이거 정말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비가 온다. 비가 와서 행사를 야외 행사니까 취소를 해야 된다. 등등. 생활에서 저도 이렇게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날이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이렇게 더 행사를 또 다른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고, 나 혼자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 더 옴으로써 더 기쁘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뭐,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나의 긍정적인 사고,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뭐 저를 빗대서 얘기를 드려서 그렇지만 참 어찌 그래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냐 얘기를 해요. 사실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본인 자신은 힘들지만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인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오늘 첫 번째 얘기를 이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상대를 칭찬, 정말 좋은 마음, 진심으로 그분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 나 자신에게도, 나도 칭찬을 해야 합니다. 뭐 이게, 뭐, 그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나에게, 아, 당신 정말 너 너무 잘했다. 이런 부분을. 그리고 격려하고 좀 힘들지? 하지만 한 번 더 힘을 내서 해보자. 라든지, 어떤 나 스스로,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상대도,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칭찬도 하지만 나 스스로도 그렇게 칭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게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남, 나. 하지만 그 사이는 우리란 그런 전 공동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도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하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자, 세 번째, 미소를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거울을 보고 조금 이렇게 뜬금없지만 좀 웃으려고 해보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표정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꾸 굳어져요. 아시겠지만 뭐 좋은 일보다 조금은 이렇게 걱정이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건 뭐 사람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계시다 보면 표정이 굳어져요.
자, 그렇지만, 미소를 지으려고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니까 조금은, 나아져요. 그리고 내 표정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연습이 되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미소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 표정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웃는 분들, 이런 표정을 보면, 어, 그 표정을 보는 저도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고, 제가 이렇게 미소를 던지면, 마찬가지로 그 상대편도 흐뭇하고 조금 이렇게 여유로운 그런 모습, 그리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뭐, 살면서 느껴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소를 띄우고,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 습관이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습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화를 잘 안 내려고 하는 이 습관도 연습에 따라서 좀 필요로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막 욱하고 급한 성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부당한 일,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언쟁을 할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뭐 특정적인 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저도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시점에는 내가 참 잘했다. 내지는, 내가, 정말 뭐 정의롭게 뭐 했다라든지 그런 생각을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가졌어요. 하지만 때로는 내가 화를 내고 너무 과격하게 했다는 게 돌아서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방식이 아닌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화를 내기보다는 대화로서 이렇게 좀 풀어갔으면 어떨까. 자신의 잘못했던 행위나 이런 부분은 본인 자신이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아요.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런 부분을 저도 살면서 느꼈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화를 좀 참으며 풀어가는 방법. 이게 필요하다. 그게 꼭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더라 하는 얘기를 네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요. 정말 우리가 일상에 작은 것. 예를 들어 제가 어디에 갔는데, 뭐 야외 행사예요. 그런데 뭐 초코파이 하나라도 조그만 걸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야. 그러면 작은 것에도, 그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작은 것에 대한 그런, 뭐, 감사, 예를 드는 겁니다. 감사는 좀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귀한 선물, 뭐 좋은 거, 큰 거, 이런 좀,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저도 그래요. 사람인지라. 그죠? 뭐, 금액이 좀 이렇게 비싼 거, 예를 들어 좋은 걸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조그만 거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동할 줄 아는 그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런데 너무 마음에도 우러러나지 않는다. 오버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가, 크든 작든 조그만 어떤 부분을 준비를 했다. 그러면 작은 것에도 감동을 하는 그런 또 상대에게 표현을 하는 그런 습관이 참 필요하다. 물론 뭘 주고받고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비유를 하는 게 이게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작은 부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작은 부분에도 정말 어, 감동을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을, 만들어서 나에게 제공하시는 분에게, 정말 고맙다는 진심 어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곧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습관의 일환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다섯 가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타압입니다.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습관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오늘 네 가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습관은 스스로 본인이 훈련, 반복,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습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다른 사람, 다른 이의 의견, 말을 좀 경청하고 잘 들어주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인간관계, 여러 모임이든 단체든 활동을 하다 보면 유난히 자기 얘기만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아니 혹은 많은 그런 부류들도 있죠. 자, 그런데 저도 얘기를 어떤 입장에서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간결하게 좀 얘기를 좀 듣는 그런 경청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많이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훈련이고 스스로가 이렇게 내가 바꾸려고 하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자기 주장을, 자기 얘기, 의견 피력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선 다른 사람의 어떤 내용들, 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좀 잘 들어주는 습관이 좀 필요하다. 본인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간혹 보면 맥락이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얘기를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다른 사람의 얘기도 좀 들어야 하는데 오로지 자기 주장만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있다고. 근데 맥락이 없어. 이 얘기했다가 저기 얘기했다. 예를 들어 뭐 부산 얘기했다가 서울 가버리고 서울 얘기했다가 대전 가버리고 한 번씩은 뭐 제주도로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이제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좀 듣기도 합니다만 어떨 때는 참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자, 얘기하는 분들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좀 하면 서로가 서로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 하는 게 오늘 첫 번째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뭐 예측하지 못하는 또 예측을 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습관적으로 이제 우리 농부들의 그런 감사함. 그래서 저의 경우도 그래요. 쌀 한 톨이라도 밥그릇에 묻혀 놓는다, 남겨 놓는다. 그런 걸 좀 안 하려고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을 좀 가졌어요. 왜 그러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좀 찾아서 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마주치고 이럴 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런 서로의 배려, 그런 감사한 마음이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이제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능력, 또 인정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야 하겠다. 간혹 내가 하는 일은 완벽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좀 못 믿겠다. 이런 좀 습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하는 것은 완벽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조금 불완전하다 이런 생각. 이런 부분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가 다 공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나의 능력도 인정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능력도 인정을 하고 기대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또 습관이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될 수 있을 거다. 나 자신도 믿지만 다른 사람도 믿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야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사실 요사이 사회가 좀 급박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참으로 메마른 이런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더더욱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생각, 습관 이런 걸 좀 많이 습관적으로 길러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선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남에게 이렇게 배려하는 습관 이 또한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야 세상은 각박하지 않구나, 아름답구나,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그런 대한민국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습관을 내가 생각부터 길러야 한다. 뭐 이렇게 짜증나, 뭐 이런 나라가 있어. 세계 어느 곳을 가도요, 100% 만족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아마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최고의 나라이구나 하는 것, 내가 사는 곳, 그리고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뭐 호텔이든 어디 가도 잠자리가 내 집에 왔을 때만큼 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세상은 참 아름답고 또 볼 것도 많고 또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흉악하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극소수예요. 그런데 더 언론에서도 좋은 사례, 선행 이런 걸 더 많이 보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는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내가 사는 세상 그리고 특히 행복해질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네 번째 시간에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네 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타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나와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실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뭐 많은 숫자가 하면 좋은 일들이 많겠지만 너무 많은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각자의 어떤 행동, 습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눈을 떴을 때 1분간 명상, 뭐 많은 분은 3분, 5분도 하시는 분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명상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라도, 아니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라도 눈을 떴을 때 1분간 정도 명상을 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상을 저도 짧게 아침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침에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지만 그 속에서 오늘
내가, 제가 어떻게 뭘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계획도 좀 잡게 됩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좀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는 또 있을 그 스케줄대로 명상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계획을 좀 잡으면, 스케줄을 잡게 되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활동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되면 아침에 좀 이렇게 차분하게 시작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좀 착 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이제 처음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어떻게 하루를 계획적으로 지낸다면 아마 그 저녁에 돌아오는 결과는 크게 다가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족 또는 뭐 1인 가구도 있고요. 독신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웃.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거나 일어났을 경우 가족에게 내가 먼저 인사. 잘 잤니? 잘 잤어요? 굿모닝. 이러면 가벼운 인사. 그리고 터치. 예, 터치. 어, 참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되니까 죄송하지만 이렇게 터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인사 자체도 그냥 눈으로 한다고 그러나요? 그냥 어, 여기서 끝나기보다는 눈이 마주쳤을 때 잘 잤어? 굿모닝. 이 한마디가 서로에게 생동감을 주고 서로가 존재의 가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 내가 뭐 혼자 지금은 사정상 독신일 경우에는 먼저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든 내가 아는 분들에게 아침에 조금 일찍 나오면 항상 이렇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또 이렇게 지키시는 경비 아저씨들이 또 계십니다. 그럼 먼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기본적으로 인사를 먼저 내가 어, 전한다면 나도 행복하지만 인사를 받는 그분도 행복해질 겁니다. 자, 그런 작은 실천.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하기. 내가. 내가 인사를 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기. 이게 더 중요한 실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루에 많은 걸음을 참 걸으면 좋습니다만 자기 인체 능력에 맞춰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권장을 드리고 싶으면 한 5,000보, 5,000보. 좀 체력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신다 이러면 처음 이제 걷기 운동을 하신다 이럴 때는 3,000보부터 시작을 해도 돼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3,000보, 5,000보, 그 다음이 8,000보,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조금 체력적으로 이런 게 좋아졌다. 이럴 때는 10,000보. 뭐 의학적으로는 12,000보 하루에 걷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도시 생활에서 그 쉽지 않아요. 걷는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000보의 목표를 두시고 3,000보 아니면 8,000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기준점은 하루에 한 5,000보 정도를 걷겠다 하고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면 나의 몸도 행복해진다 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입니다. 실천. 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TV 또는 유튜브, 본인들의 SNS,
이런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이건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정보를 SNS든 유튜브든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보게 되고 교류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저녁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과연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지 한 세 가지 정도를 압축해서 좀 기억하는 게 상당히 다음날 그리고 내가 오늘뿐만 아니라 걸어왔던 길을 정리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형태가 될 겁니다. 하루 세 가지 중에 정말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고 기뻤던 일이 있을 거고 혹이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또 피해를 준 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행복했던 아니면 불행했던 그런 한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래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수고했다. 뭐 나를 위한 그런 칭찬이든 나를 위한 에너지든 마무리를 하고 그래야 행복해지는 행복 지수를 스스로 만들어야 돼.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옆에서 주위에서 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해도 내가 본인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기본은 뭐 내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나는 행복한 사람. 예. 그래서 노래를 부르시더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뭐라든지 뭐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든지 등등 그런 해피 바이러스가 있는 노래를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섯 번째 시간 나와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루 네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활력이 있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사는 방법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수분이에요. 수분. 두 번째 바르게 걷기. 이제 균형 잡힌 우리 신체 밸런스가 중요하다. 세 번째, 스마일. 예,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만들기.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는 만들기.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수분이에요. 물을 충분히 이렇게 흡수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수시로 물을 이렇게 섭취해 주면서 우리 인체에 뭐 노폐물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는 거는 땀이든 아니면 소변 등등 해서 배출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노폐물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우리가 뭐 음식 섭취 영양소는 이 지방으로 섭취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수분은, 위산, 뭐 이렇게 우리 전체적인 게 희석을 시켜주고 노폐물을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진대사, 그리고 뭐 이렇게 노폐물, 이런 희석을 시켜주는 부분에는 뭐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 그리고 이제 기분이 답답하고, 이럴 때는 이 물을 또, 섭취해주면, 몸 전체에서 뭔가 새로운 이 느껴지는. 그리고 목마르고 이렇게 막,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상당히, 몸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희한하게 또 나이가 들다 보면 입이 많이 바짝바짝 마른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좀 건조한데,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요즘은 제가 대중교통을 자주는 이용하지 않지만 웬만하면 물을 조그만 500ml 물을 한 통씩 들고 탑니다. 건조하고 이러니까 목도 그렇고 좀 깝깝하고 막 답답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분을 수시로 충분히 섭취를 해주면 건강, 활력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분이, 건강이, 좀, 음, 아프다. 아니면 좀 진짜 건강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걷는 자세, 모습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신체, 체형을 바르게 걷고 거울을 보고 좀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어, 뭐 누구든 자세가 바르면 그만큼 건강이 더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을 때 보면 무의식 중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운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숙인다든지 아니면 손 동작을 하지 않고 어깨 동작은 하지 않고 그냥 굳은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나중에는 정상적인 균형 잡힌 걸음이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자세, 올바른 자세를 갖고 걷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뭐 나는 10km를 걸어, 20km를 걸어. 이렇게 보면 아침에 등산을 너무 무리하게 오버해서 하는 분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의 신체 능력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자세를 바로 가지면서 걸어라는 거죠. 뭐 일반 우리 걷는 걸음걸이도 걷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로 해서 걷게 되면 그 효과가 아마 더 많이 어, 대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자, 바른 자세로 이렇게 걷기만 해도 여러 가지 우리 성인병을 뭐 한 80%까지도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맑은 정신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 컨디션은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예, 내가 뭘 했을 때 이렇게 기분이 좋다, 어떻게 하면 좋다 하는 걸 제일 잘 압니다. 그렇지만 자세를 바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 걷기 좋습니다. 하지만 자세, 바른 자세, 이 또한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나의 걷는 모습,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연습을 하고 나면 상당히 자세가 바로 이렇게 꼿꼿하게 좋아졌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잘 안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안 돼요. 웃는 게 이렇게 또 그냥 혼자서 이렇게 실없이 웃는다 그러면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혹은 실없는 사람 아닐까. 이런 등등 해서 그런데 호탕하게 정말 크게 웃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옆에서 봬도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보면 사업이든 사는 게 정말 남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하십니다. 건강하다는 게요. 오래 산다, 그 건강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살 때 아프지 않고,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게 진짜 건강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많이 웃게 되고, 호탕하게 웃게 되면 소화가 첫째 잘 됩니다. 소화 효소가 분비가 잘 되어서, 그 다음에
면역력 계통에도 좋다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5번, 5번 정도는 일부러 소리 내서 웃는 연습. 이게 뭐 저도 잘 안 돼요. 그죠? 하지만 연습을 하고, 웃다 보면 진짜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 연습 필요하다. 그래서 하루에 5번 정도는 크게 소리 내서 웃는 연습이 필요하다. 예,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수면. 충분한 수면. 뭐, 인간은 뭐 체질에, 체형에 따라서 아니면 뭐 본인의 뭐 여러 가지 스케줄에 따라서, 수면의 시간이 다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뭐, 가장, 충분하게 수면이 뭐, 좋은 시간은 뭐 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대체적으로 8시간 정도 자면은 뭐 좋다. 하지만, 우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평균 8시간은 못 자요. 그죠? 6시간 한 반, 많이, 아니면 6시간. 이 정도 수면 시간인데, 이건 좀,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한 7시간, 8시간 정도 수면은, 각자 체질에 따라서,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잠을 안 자는 경우, 4시간이든 4시간 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개인의 어떤 일 때문에, 아니면 요즘 우리 뭐 종교 생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게 되면 생활의 활력, 건강은 당연히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어, 웬만하면 최소한 뭐 시간은 각자 개인 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평균 8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설정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8시간 정도 이렇게 자는 건 좀 그런 게 뭐 제 기준으로 볼 때는 한 7시간 정도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체질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의 하는 일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시간 기준으로 그렇게 수면을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좋겠다. 그리고 잘 때 그냥 푹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정말 잠을 잘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몸이 날아갈 듯 개운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전에 뭐 커피를 마시지 마라 등등등등등 뭐 음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등등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은 본인 개인 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뭐 먹지 마라, 뭐 안 된다. 그건 다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결국 활력, 건강을 지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5번째.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라는 거죠. 억지로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지. 뭐 취미생활 여러 가지 있죠. 꽃을 좋아하는 분들,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취미 생활이 있잖아요. 뭐 골프를 친다. 뭐 요즘 파크 골프도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 뭐 사이클을 탄다. 등산을 한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뭐 당구를 친다. 뭐 볼링을 친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좋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일들을 막 억지로 해도 하나 취미 생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만들어요. 웬만하면 또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을 만들면 아마 좀 더 활력이 있고 건강에도 더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좋아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키운다면 이제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죠. 뭐 애완동물이든 뭔가 이렇게 내가 애정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좋아하는 데서 더 내가 빠지게 되면 사랑이라는 그런 어, 단어처럼 생긴다면 여러 가지 또 질병에도 더 강해질 수 있는 면역력이 키워지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5가지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삶을 추구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수분 물을 충분히 수시로 드시라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걷기,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울을 보고 연습하자는 거. 세 번째, 스마일. 웃어라. 예, 억지로라도 웃어라. 하루에 5번 정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 휴식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라. 마지막은 사랑이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